수많은 개미들이 안 좋은 전망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시장의 상방을 보는 전문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방을 보는 전문가는 강영현 이사님. 일드 커브가 역전되면 경제는 박살 날 수밖에 없고 연준이 시장을 꺾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대피해 있다가 폭삭 무너지면 그때 빚내서 들어가자. 김한진 박사님, 유명간 연구원님 등이 매크로와 재고 문제로 하방을 예측하신 전문가들이고 상방을 보는 전문가들이 점점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유동원님, 미국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기준금리 4% 이상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면서 현재 금리 상승 우려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셨고요. 이선엽 부장님께서 경제 위기는 갑자기 오는 거지 모두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다. 이미 선 반영이 되어 있고 밸류에이션은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라면서 수많은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윤지호 센터장님도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낮다. 구체적으로는 PBR 1.2배 기준으로는 조심을 하면 되고 PBR 0.9배 아래에서 사면 되는데 코스피 2400대에서는 매수 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오늘 강환국 작가님의 상승론을 요약한 방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가는 계절을 따른다. 여기서 계절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개념보다는 시즈널을 얘기하는 거죠. 중간선거 시즌이라든가 매년 혹은 10년마다 반복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계절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미신으로 보고 부정을 하는데 강 작가님의 판단으로는 확률적으로 상당히 정확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미국 주식 기준입니다. 오늘 방송 순서를 말씀드리면 1번 10년 사이클에서는 예외 없이 뒤에 2로 끝나는 해에 저점이 왔다. 2번 대통령 2년차 즉 중간선거 해에는 거의 대부분 저점이었다. 3번 11월에서 4월은 천국, 5월에서 10월은 지옥. 한마디로 셀린 메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위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리 윌리엄즈와 켄 피셔 두 주식 구루의 주장을 근거로 이야기하셨고, 첫 번째 10년 사이클에서 예외 없이 뒤에 2로 끝나는 해에 저점이 왔다. 표를 보면 주가가 2에 있을 때 저점이었다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왼쪽 표는 1900년대이고 오른쪽 표는 2000년대이고 1900년대는 7월의 저점, 2000년대에는 8월의 저점을 형성한 것 외에는 상당히 비슷하죠.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레리 윌리엄즈가 내세운 근거인데 레리 윌리엄즈는 과거 1987년 선물 트레이딩 세계 챔피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난 100년간 지수의 흐름을 봐도 뒷자리가 2로 끝나는 해에는 늘 저점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2022년도 저점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즉 2023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2번 대통령 2년차 즉 중간선거 해에는 거의 저점이었다. 유동원 본부장님도 언급한 부분이죠. 중간선거 다음 해에는 나빴던 적이 없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딱 한 번 중간선거 다음 해에 하락을 했는데 그것도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23년은 좋을 것이라는 근거입니다. 켄 피셔의 의견을 덧붙여보면 올 4분기에 증시가 오를 확률이 83%라고 말을 했고 오름폭은 6.3%, 중간선거 이후에 내년 1, 2분기 주가가 오를 확률은 87.5%이며 오름폭은 각각 6.6%에서 5.5%일 것. 켄 피셔의 아버지는 위대한 주식 투자자이자 사상가로서 워렌 버핏에게도 영향을 미친 성장주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주식 구루이기도 합니다. 마켓 타이밍 적중률이 66%인데 이 정도면 월가에서도 탑티어라고 하죠. 오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측 불가능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1, 2년차 때가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뭘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그게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에는 실제로 대통령이 뭔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래서 시장이 우호적으로 반응을 한다. 실제로 그렇죠. 중간선거 이후에는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의 실행력이 제한이 옵니다. 그래서 대통령 3년차의 지수를 보면 1943년 후에 손실이 난 것은 딱 한 번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프에 두 개의 선이 보이는데 검정색은 모든 해이고 파랑선은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주가 흐름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모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기간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할 때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때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사람이죠. 전쟁이 끝나고 대통령이 된 전쟁 영웅입니다. 오바마 때랑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첫 번째 임기 때만 중간 선거회에 빠지고 두 번째 임기 때는 중간 선거회에 안 빠졌는데, 바로 시장이 예측 불가능을 싫어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뉴스는 대통령 중간 선거회의 평균 20.1% 정도 빠졌는데 올해는 24.5%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는 최저점 대비 평균 47%가 오른다 라고 하니까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 올해는 그저 그렇지만 4분기부터는 좋을 가능성이 꽤 있고 내년엔 매우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1월에서 4월은 투자 천국, 5월에서 10월은 투자 지옥. 그래서 강환국 작가는 아예 5월에 현금을 다 빼버린다고 합니다. 다음 표는 11월에서 4월은 천국이고 5월에서 10월은 지옥을 뒷받침해주는 추가적인 근거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11월에서 4월 구간에는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다. 한국과 미국만 보여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바닥의 요건이 2022년 10월에 충족이 된다. 2022년은 끝자리가 2로 끝나는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회이고 5월에서 10월, 즉 지옥에 해당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20년에 한 번 오는 트리플 크로스가 올해 10월이라고 할 수 있고 저점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투자 적기라는 거죠.